이게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동안 이런 유의 사건은 좀 이게 참 가족들이 함께 보는 시간대여서 좀 안 하고자 했는데 오늘 이 사건은 좀 너무 충격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먼저 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20대 여성은 자신을 친족 아동 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혔는데요. 8살부터 15살까지 아버지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2007년 당시 아버지는 만 7살인 딸에게 같이 목욕을 하자고 하면서 강제 추행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친모,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친할머니의 집에서도 끔찍한 범행을 이어갔다고 하고요. 결국 친부는 이러한 범행으로 과거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다음 달 5일에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출연자분들께서도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이게 호칭을 하기에는 너무 나쁜 놈이잖아요. 그냥 조금 친부라는 표현 정도가 어떨까 좋겠습니다. 같은 뜻이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기운내서 돈 벌게. 그러니까 이자가 딸에게 그 짓을 하고 방금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딸한테 13살부터 이제 이 성행위를 강요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는 거죠. 친부라는. 네가 성관계 해주면 아빠가 정말 집안일도 더 열심히 도와주고 나가서 열심히 정말 돈도 벌어올 거야. 그럼 우린 더 화목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협박도 했습니다. 이 딸의 휴대폰을 막 살펴봤더니 보면서 이제 혹시 음란 영상 너 본 거 아니야? 라면서 추궁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때 13살이니까 그런 비슷한 거를 이제 좀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너 이거 영상 본 거 고모한테도 얘기하고 할머니한테도 다 얘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또 협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제보자도 때리고 또 제보자의 남동생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을 때리니까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 이 아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또 결국에는 이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드려서도 안 되고 전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8살부터 15살 때까지 이 짓을 했어요. 이 자식이. 그런데 징역 9년을 받았습니다. 그게 참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이 딸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광장기피증이라든가 대인기피증이라든가 그 어떤 불안장애 이런 걸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상황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큰 충격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범죄 때문에 어떤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제가 양형 기준을 좀 찾아봤더니 만약에 성범죄 때문에 특히 친족에서 16, 13세 미만의 경우에 이런 일을 겪으면 기본적으로 9년에서 14년 정도인 거고 가중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13년 이상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게 딱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근데 저 이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상황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게다가 여러 번 성범죄가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형사처벌할 때 좀 제가 봤을 때 이건 불합리하다는 부분이 수차례의 범죄가 있었을 때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한 번 있었을 때랑.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양형에 있어서 그렇게 강하게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좀 약해 보입니다. 분명히. 자, 박 변호사님. 네. 양형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보니까 이 사연자가 직접 그 친부라는 자에 대해서 직접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직접 처벌에 나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성폭행 이후에 대인기피증, 불안증, 우울증에 시달렸고요. 상당히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는데 이 친부를 상대로 위자료 3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민사소송이죠. 사실 친부가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돈이 목적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은 마지막 처벌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재판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미루기도 하고 친부는 더 뻔뻔한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사연자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사는데 친부라는 자는 교도소에서 무슨 자격증을 땄대요. 뭐 버섯 조경인가 뭔가를 하면서. 자, 들으신 것처럼 민사 소송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딸 사연자가 또 상처를 입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사연자의 상처는 너무 크죠. 우리가 일면시가 없는 타인에게 성폭행을 당해도 정말 영혼이 파괴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친부에게 이런 경험을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당하면 이 사연자가 뭐 강장 공포증에 불안장애, 우울증에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2차 가해도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부의 어머니, 그러니까 친할머니죠. 사연자의 친할머니가 이 재판 중에 연락을 해서 이러는 거예요. 너 니네 친부를 징역 9년 살게 했으면 됐지 왜 돈까지 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그 돈 받을 거면 징역을 안 보냈어야지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려운 정도로 뭐 네 잘못이 또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준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지만 뭐 어쨌든 재판은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딸의 손을 들어줬고요. 3억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친부가 배상하라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할머니라는 자가 자기 손녀딸을 향해서 네 애비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네가 작정을 했냐 하면서 그딴 소리를 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엄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자도 뭐 힘이 났는지 또 반격을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1억 5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받아들이진 않고 항소를 했어요. 근데 항소를 하면서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내가 이미 9년이나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는데 이것도 돈으로 지급하러 하는 건 이중처벌 아니냐. 특히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유리한 자료들을 낼 수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첫 번째, 자기가 그 9년을 복역을 했다는 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고요. 예. 1억 5천만 원은 이 딸이 겪은 아픔에 대한 겁니다.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 준 거예요. 경우가 완전히 다르고요. 교도소에 있어서 그럼 뭘 못 냈을까요? 뭐 이에 관해서 서류로 무슨 얘기를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사연자의 원글을 보면 군데군데 아빠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저는 솔직히 그 글을 읽고 그게 더 가슴이 아팠어요. 저런 놈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스스로가 얼마나 싫을까? 자, 그런데 우리말 표현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박 변호사님, 그리고 제가 이 징역 9년 이걸 보고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 자,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친딸 성폭행범에게 징역 1,50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랑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사건 반장 외국에 계시는 가족 여러분들이 항상 뭐 메일이든 뭘로 보내는 게 진짜 내 조국 대한민국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렇죠. 계속 그러시거든요. 아마 이 재판이 이제 9년 전에 있었던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9년 정도 형이 됐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면 좀 더 형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미국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상당히 차이 나죠. 미성년자인 친딸에 대해서 성폭행을 한 건 이건 사실은 뭐 법적인 걸 떠나서 도덕적, 윤리적 또 그 아이의 평생 어떤 상처를 생각해 보면 그 이상의 형을 준다 하더라도 사실 그 아이가 치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거고요. 이중처벌요? 양 변호사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민사 형사 다른 거예요. 형사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벌이고 민사는 그 아이에 대한 배상하는 거거든요. 달리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돈도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9년 살고 지금 나왔는데 아이한테 뭐 보복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범죄에서 나중에 출소할 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국가가 아니면 교정당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9월 5일 날 나옵니다. 출소합니다. 혹시라도 이 사연자 피해자분께서 저희 방송 보시고 저희가 연락을 드렸는데 답이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